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원장 전병칠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승강기의 도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승강기의 도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도어 시스템이 어떻게 종류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도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승강기 도어라고 하게 되면은 문이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승강기 도어는 카에 있는 도어와 승강장 도어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타는 승강장이 이제 있는데요. 이때 승강장에 있는 도어와 그 다음에 카에 있는 도어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승강기 도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승강장에 있는 도어, 여기 있는 도어는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카에 있는 이 도어만 동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움직이게 될까요? 결국에 움직이는 힘은 이 카에 있는 도어가 연결이 되어서 카에 있는 동력을 이용해서 열고 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 도어는 그래서 카 도어와 승강장 도어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승강장 도어와 카 도어는 어떻게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즉 연동이 된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어 시스템을 설명하겠습니다. 도어 시스템은 우리가 숫자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숫자는 문짝의 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여는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S라고 써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가로 열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센터 오픈이라고 해서 문짝이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센터 오픈 방식이 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죠. 이 S는 사이드 오픈은 한쪽 방향으로만 문이 열리는 구조가 돼서 보통 이제 1단도 있지만 이렇게 2단 정도로 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로 열기문 사이드 오픈 방식으로서 1S, 2S, 3S 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짝이 하나면은 1S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문짝이 두 개가 되면 2S가 되는 거고 3단으로 돼 있으면은 3S가 되는 겁니다. 중앙 열기식 문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ECO 하게 되면은 두 짝의 센터 오픈이고요. 4CO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센터 오픈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또 문이 좌우로만 여는 것이 아니라 상하도 여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직 열기식 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타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용이나 대형 화물 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윙식 문도 역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도어 머신입니다. 도어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장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 개폐 장치를 카 위에 두고 승강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과 체인에 의해서 카 문을 열고 닫습니다. 이때 도어 레일이라든지 도어 행거 등에 의해서 원활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설치하게 되고요. 자, 이때 도어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으로 완벽한 힘이 연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서도 바깥의 힘에 의해서도 문은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의 문을 한번 힘껏 열어보려고 만약에 한다면 실제로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전격 속도 1m/s를 초과하여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의 카 문인 경우에는 50N 이상의 힘으로 우리가 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잠금 해제 구간에서 문의 개방은 300N 이하에서도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비상시에는 우리가 힘을 외력에 의해서도 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도어 머신의 성능 조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어 머신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요구가 될까요? 요구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카 위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이면서 무게도 가벼워야 합니다. 동작은 원활하고 조용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으로 승객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역시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것은 비교적인 도어 머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재료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요구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작 빈도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한 번 움직일 때 열고 닫고 두 번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어의 안전장치에는 무엇이 있나 한번 보게 될까요? 도어의 안전장치 첫 번째, 도어 스위치입니다. 여러분들 문이 만약에 닫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도어 스위치는 절대 문이 닫혀 있지 않을 때는 운전이 안 되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한 장치가 바로 도어 스위치입니다. 자, 클로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을 닫는 장치입니다. 승강장 도어가 열려 있을 때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스프링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중력으로 이용하는 방식도 있게 됩니다. 도어 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금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계, 카와 관련이 없는 층계의 승강장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방식은 바로 전용 열쇠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도어를 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어 록이라고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절대 카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도어 스위치, 그 다음에 문을 자동으로 닫게 하는 클로저, 그 다음에 전용 열쇠를 사용해서 여는 도어 록이 있게 됩니다. 도어의 보호장치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보통 이제 보호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이프티 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짝에 보게 되면 조그맣게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요. 손으로 밀게 되면은 탁 들어가면서 동작되는 일종의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이프티 슈라고 부르게 되는데, 도어 선단의 끝부분에 사람 또는 물질이 접촉됐을 때 도어에 닿는 힘을 중단하고 다시 이제 열리게끔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세이프티 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세이프티 슈는 이제 물리적 접촉에 의해서 동작되는 반면, 세이프티 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투광기, 수광기, 그러니까 양쪽에 빛을 이용하는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가 접근하거나 혹은 사람이 접근했을 때 문이 다시 열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세이프티 레이입니다. 광선이 차단될 시에 도어의 닫힘은 중단하고 열리게 하게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접촉식 구조로서는 초음파 도어 센서도 있습니다. 초음파로 사람 또는 물건을 검출해서 도어의 닫힘을 중단하고 열리게 하는 장치도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도어의 안전장치와 도어의 보호장치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엘리베이터의 도어 시스템을 분류할 때 1S, 2S, 3S 등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S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문짝의 수였는데요. S가 의미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가로로 사이드 오픈 방식이다라고 하는 뜻이었었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2번,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도어 머신에 요구되는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작동이 원활하고 조용해야 되겠죠. 좋은 얘기입니다. 방수 및 내화 구조일 것, 이 내화 구조는 맞지만 우리가 방수까지 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방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좀 지나친 구비 조건이 되겠네요. 카 상부에 설치하기 위해서 소형 경량일 것 좋고요. 작동이 확실해야 할 것, 이것도 좋습니다. 승강장 문이 열린 상태에서 모든 제약이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여 문의 개방 상태에서 생기는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문의 안전장치. 자,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 닫히게 하여 문이 개방 상태에서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것. 자, 어떤 게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이름이 가까운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어 클로저가 여기에 답이 해당되겠죠. 엘리베이터 카 도어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카 도어라고 하는 것은 문과 관련된 것인데요. 균형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카 도어가 아니라 케이블 카의 위치에 따라 위치 변화에 따라서 그 케이블의 무게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균형 체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5번 카의 문을 열고 닫는 도어 머신에서 성능상 요구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문제가 비슷한데 보기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1번 작동이 원활하고 정숙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소형이며 가벼워야 된다 맞고요. 근데 3번에 보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수동 조작에 의하여 카도어가 열려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가 비상시에 수동으로 써도 동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작동 횟수가 승강기 기동 횟수의 2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승강기는 1층에서 2층으로 가지만 도어 문 같은 경우에는 열렸다가 닫았다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 횟수의 2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빈번한 기동 횟수를 가지고 있죠. 6번 승강기 도어의 보호장치 중에서 접촉식 보호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직접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치가 바로 세이프티 슈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리적 접촉은 세이프티 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것은 비접촉식 보호장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다음 중 도어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반전시키는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이프티 슈 반전장치입니다. 광전장치도 반전장치입니다. 초음파 장치도 도어에 있는 반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추락방지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승강로에 설치하는 장치가 되겠죠.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8번 도어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도어 클로저는 승강장 문의 개방에서 생기는 재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거 맞고요. 도어 스위치는 승강장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다. 맞고요. 세이프티 슈는 카 도어의 끝단에 설치하여 이 물체가 접촉되면 도어를 반전시키는 장치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4번 도어 인터로크는 주행 중에 카 도어가 열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다. 이것은 아니죠. 승강장 문은 전용 열쇠를 사용해서 열려야 된다가 도어 인터로크에 해당되는 거죠. 4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용 열쇠로 열리는 장치가 도어 인터로크에 해당되죠. 여기까지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승강로 및 기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